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 오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저는 검찰 조직 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 개선, 공익대변 등과 관련한 보고체계 개선안을 대검을 통해 일선 검찰에 배포했습니다. 오늘 합동감찰 결과 발표는 직접 수사에 있어서 첫째, 배당, 두 번째, 수사팀 구성, 세 번째, 증인 사전 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의사실 유출 방지 및 엄단을 위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권, 인권보호관에 의한 조사, 필요적 감찰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또한 담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 공개심의회를 통한 공개도 구체적으로 열어놨고, 이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규범력 또한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차단해 엄단하겠습니다. 즉,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기, 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검의 한동수 감찰부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부에 유혁 감찰관 있고요. 또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했습니다. 구자연 검찰국장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첫 여성 대변인인 박현주 대변인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대검에서 민영현 감찰정책연구관도 함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및 검사 직접 수사 전반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첫째, 착수 배경 및 주요 경과, 두 번째, 주요 개선 사항, 세 번째,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 있어의 원칙 마련, 두 번째,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 내용의 기록 및 보존, 세 번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합동감찰의 착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 과정에서 수용자의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 서류의 기록 미첨부와 같은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사 관행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많은 불신과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2020년 4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에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대검은 그 처리 과정에서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의 재배당을 시도하여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실상 주인 검사를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였습니다. 관련 민원 사건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14일 이문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조사를 개시하였고 2021년 2월 감찰정책연구관에게 법무부 장관에 의한 수사권이 부여되어 조사를 한 후 동 연구관은 모해 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대검 지휘부의 결재를 상신하자 2021년 3월 2일 대검 지휘부는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2021년 3월 5일 관련자들을 무혐의 결정하였습니다. 대검은 최초 소수 연구관들로만 회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법무부 장관의 재검토 수사 지휘에 따라 개최된 대검 부장회의에서 회의 종료 45분 만에 구체적 회의 내용과 의결 과정이 특정 일간지에 단독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되었고, 관련 민원 사건 처리 과정과 대검 부장회의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적 정의가 침해되었으므로 법무부 장관은 2021년 3월 17일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합동 감찰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법무부는 검사 직접 수사 관행 개선안 발굴을,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관행 진상 파악을 각각 담당하였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사회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의 진행 방향을 공유하였고, 한 전 총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주요 검사 직접 수사 사건들까지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검찰 불기소 결정, 논문, 최근 10여 년 동안 보도된 언론 기사 등 다수의 실증적인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와 관련된 주요 해외 사례를 수집하여 그 내용도 참고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수사부서에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 중인 여러 검사와 수사관들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였고, 일부는 조서로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마련한 주요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 있어의 원칙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최모 씨는 법무부에 한만호 사건은 검찰이 공작으로 날조된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검찰의 비위와 만행이 저질러졌다는 취지의 민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민원서는 내용 그 자체로 검사의 비위를 지적하는 것이었지 민원인 본인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결론으로 법무부는 위 민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대검 감찰부에 이첩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민원을 조사하던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 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겠다고 보고하자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검 각 부별 업무 분장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검사의 비위가 사소한 절차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로 취급되는 등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검 내에서의 사건 배당 시 또는 대검에서 일선 청으로의 사건 배당 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관할의 원칙을 준수하고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수사 소속청과 무관하게 지휘권자가 자의로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 결과에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겠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이상 소환되어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한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증인의 경우 새벽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재소자 증인들에게 외부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통화는 물론 수감 중인 가족이 시설이 양호한 서울구치소에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 소환과 강도 높은 조사,
협조에 따른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인 연습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의 참고인에 대한 증언 연습은 면담 과정에서 부당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참고인을 상대로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언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참고인들이 진술을 청취하고도 기록하거나 사건 기록에 편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었는데, 검사가 객관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공소유지에 불리한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도 기록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검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참고인을 사전 면담할 필요성도 증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인에 대한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되,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그 면담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검사가 공정한 소추 및 공소 유지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 사례들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한 전 총리 모여이직 민원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른 대검 부장회의는 회의 종료 후 45분 만에 특정 일간지에 자세한 의결 과정이 보도되는 등 관련 보도량이 상당하였습니다. 그 이슈화된 시점인 2021년 3월부터 3개월간 누적 보도 건수가 783건에 이릅니다. 또한 모여이직 민원 사건이 대검 감찰부에서 이례적으로 대검 인권부로 재배정되는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량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슈화된 2020년 6월부터 3개월간 누적 보도는 최소 84건에 이릅니다. 2019년 12월 1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여전히 수사 정보는 다량으로 지속하여 언론에 유출되고 있어 동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나임 사건, 대전지검 월성 원전 수사 사건,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키워드로 넣어서 무려 2,937건부터 886건에 이르고, 관련 사건의 특정 인물로 축소해서 보도량만 보더라도 약 925건에서 150여 건에 이릅니다. 이 얘기는 야심차게 과거의 공보준칙, 공보수사준칙을 폐기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동규정 역시 상당한 정도로 규범력을 잃고 사문화되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조금 더 충실히 보장함과 동시에 사문화된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여 사건 관련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소 제기 전 예외적 공개 범위를 구체화하되 수사 의뢰, 고소 고발, 압수, 수색, 출국 금지, 소환 조사, 체포 구속 등 수사 단계별로 나누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수사공개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개되는 내용이 사건의 절차적 진행 경과인지 여부, 수사의 초중기 종결 시점 여부, 내용적 사항인지, 그 중에서 특히 사건의 본질적 사항인지 여부 등 공개 여부를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할 차관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절차적인 내용에 대한 공개인지 또는 그렇지 않고 수사의 내용, 특히 본질적 내용에 대한 공개인지, 또 공개 시점이 수사의 초기나 중기 시점의 공개 내용인지, 아니면 수사의 거의 종기, 즉 수사의 결론을 내릴 시점의 공개인지, 또 공보관에 의한 공개인지, 공보관 아닌 사람에 의한 공개인지 등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심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셋째, 기존의 모호한 허용 요건을 명확화, 구체화하여 예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 사건의 개념을 특정하는 것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오용 방지를 위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규정들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과 같은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나 N번방 사건처럼 사회적 해악이 큰 디지털 성범죄 등은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새롭게 형사사건 내용의 부당한 공개에 대한 당사자의 반론권, 즉 이의제기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피의자, 변호인 등이 반론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와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언론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된 당사자의 권리와 명예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여섯째,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전문 공보관 등 공보 담당자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째,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인권보호관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진상조사를 하여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방,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 면담 기록 및 보존 등 구체적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 교양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연수원 교육 과정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강화, 직접 수사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 강좌 등의 강의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 이번 합동 감찰을 통해 마련한 개선 사항이 실무에 정착되고 시행됨으로써 인권 보호관이자 사법 통제관으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보다 존중받고 존경받는 조직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검찰이 국민의 공감을 토대로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